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 합병을 비롯해서 국정농단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수사는 순수한 기업 풍토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보다는 사회주의 사상에 깃든 이념에 따른 재벌기업 해체를 위해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것은 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 2020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범죄 혐의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해 오면서 급기야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2024년 2월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와 함께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 대한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 풍토를 개선한다는 의도보다는 정권의 이념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초 무리한 수사를 3년 이상이나 끌어온 검찰이 자신들의 점수가 다소 감점이 되더라도 잘못된 수사를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도 항소를 내세워 끌고 가겠다는 의도는 버리는 것이 옳은 것이다. 검찰의 항소 계획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을 보면은 이 게임은 이미 검찰이 여론이나 법리 등에서 패배한 것이라는 데서 증명되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의 고집이 새로운 문제를 유발하며 그 귀추가 흥미로운 것이다. 지난 2017년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현 대통령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관련 사건의 검사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20년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며 무리하게 혐의를 덧붙이면서 사건을 만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복으로 알려진 이성윤이 서울지검장일 때이고 보면은 무리한 수사로 1심에서 무죄를 받게 된 직접적 책임은 앞서 언급한 세 사람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회장의 묵시적 청탁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묵시적 뇌물죄로 탄핵되며 급기야 대통령직까지 잃게 된 것이 대통령 윤석열이 검찰에 재직하며 관련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불행을 만든 것이 윤석열 검사라며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윤이나 박영수는 제쳐놓고 윤석열과 한동훈만 부각시켜 이재용 회장과 관련된 사건에까지 걸부시키며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재용 회장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시작된 사건 수사가 2017년으로 당시의 수사팀이 윤석열, 한동훈이었다는 데서이지만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성윤이나 박영수를 피해가는 것은 핵심을 피해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현 정권의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계층에서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듯 이 사건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윤석열과 비대위원장 한동훈을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에게 못마땅한 감정을 품은 계층에 편승해 국민의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호재를 제공할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당초부터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을 받아오던 이 사건이 당연하게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도 검찰이 또 항소의 뜻을 밝혔을 때 이번에도 법조계가 여론이나 법리 등에서 패배한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이와 같은 판단이 아니더라도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는 수사의 저의 자체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소를 강행하는 것은 검찰의 저의가 어떤 편을 위한 정치적 영향력 때문인지 아니면 검찰의 위신 때문인지 그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것이다.